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디움 시공 과정에서 골조공사 Q&A를 할 건데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볼 테니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골조공사라는 게 보통 건축을 할 때 골조가 선다라고 하고, 시멘트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서도 골조라고 말하는 네. 거죠. 근데 그 골조에 이제 그 집을 지탱하는 힘을 받는 구조를, 그렇죠. 기둥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반. 기둥, 보, 뭐 이런 구조체 역할을 이제 골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구조체 역할을 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면 RC조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나무면 목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목조하는 과정을 저희 영상이 다 이제 올라가 있지만, 골조의 이제 그 기둥의 간격이나 아니면 규격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색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미국 말로는 이제 스터드라고 하고, 그 이제 색기둥 간격이 이제 이 목조주택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센치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인치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16인치면 대략 1.6 정도 곱하 아니 1인치에 2.54 정도 곱하면 한 400mm 정도 될 거예요. 40cm 정도요. 네네. 그 간격으로 이제 걸리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내려오는 뭐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제 담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기둥이 하나 정도는 빠져도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큰 기둥들이 모퉁이에 다 있고, 네. 새기둥들이 있으면 그 새기둥 중에 한두 개가 문제가 생겨도 동시에 이제 두 개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 16인치 간격으로 걸리는 게 이제 하나 정도가 이제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좁거나 더 넓으면 또 문제가 있는 건가요? 24인치로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600 간격 정도로. 600이면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단열하고 이제 관계된 부분인데, 그 이제 혹자는 이제 23인치로 걸어서 단열재를 이제 나무가 들어가는 것보다 단열재를 이제 더 충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게, 벽체는 다 이제 16인치 간격으로 40cm 하나씩 쉽게 말해서 이제 거는 게, 그렇게 걸어야지 또 이제 합판도 마찬가지로 그 간격에 맞춰가지고 이제 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자재들이 그쵸, 그거의 규격에 맞춰 나왔기 때문에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45cm 간격으로 건다. 뭐 그렇게 하면은 합판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잘라서 이제 내야 되는, 시공할 때. 그러면 건축비가 훨씬 많이 상승하겠네요. 건축비도 상승하고 품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도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력 더 많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글라스울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이제 16인치, 23인치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 간격을 맞추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애매하게 떨어지면 단열재를 충진하더라도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비워버리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골조에 방습 시트를 작업하잖아요. 네. 그걸 작업을 하게 되면 비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골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공정이, 벽체는 이제 방습지를 대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 시트를 이제 대는데, 방습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성이 있거든요. 벽체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공기들을 바깥으로 이제 뿜어는 내는데 외계 공기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이제 방수 시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붕 마감하기 전까지 이제 골조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수 시트를 제거하지는 않고 지붕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방습지는 알기 쉽게 그냥 등산복 고아텍스라고 네,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골조가 나무를 짓는 이제 나무 목조 주택을 짓는 분들이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네. 게 한국은 아무래도 습하고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춥고 근데 나중에 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숨길이 이제 공기가 통하는 길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바닷가 또는 계곡 근처에서 아무래도 많이 습한 지역은 부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나무랑 나무 사이를 고정해주는 건 어찌됐건 피스 못이나 피스가 못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못은 아니고 스크류 못을 써서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일반 못은 민자 못이고요. 네. 민자 못은 어떤 충격이 오면 틀어지고 네. 못이 빠질 수 있는데 이 스크류 못은 실제로는 빠르나 뭐 해도 잘 안 빠지는 걸로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부식에 문제가 없는지 또 화력수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습한 지역이 한국은 솔직히 산이 다 습하잖아요 여름에. 그런 게 지역의 스키에 강한지. 네, 그 뭐 일단 제 입장으로서는 강하다라고 밖에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 이제 그게 이제 집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제 영상에는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벤틸레이션이라 가지고 벽체부터 해서 지붕까지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주택이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들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섭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직접 부닥치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뭐 방습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이나 뭐 아니면 뭐 영국의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도 다 목조주택을 짓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해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국은 우울하죠. 네. 습하고. 뭐 그런 데서도 거의 뭐 목조주택이 뭐 1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지탱하고 있으니까 뭐 시공상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만 잘 풀어내면 충분히 뭐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습지에 대해서 방습지는 그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예전엔 두통사에서 나오는 제품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같은 성능을 내는 제품들도 있어서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네. 성능 차이는 진짜 별로 없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제품들이 새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제출하는 이제 시험 성적서 뭐 투습 능력 아니면 방습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성적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기준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적표가 한국과학기술원이 이제 내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를 신뢰해라. 웬만하면 거짓말은 없더라. 그렇게 예, 소비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대표님도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오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일례로 저희가 이제 쓰는 이제 그 방습지 중에서 이제 스타코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습지에 바로 이제 레인스프레이를 걸지 않고 EPS를 보드판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 방습지에 이제 나와 있는 주름, 링클 아니면은 요 실 굵기보다 조금 더 큰 요런 줄기로 이제 공기가 통한다라고 해가지고 제품이 출시됐는데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저도 이제 좀 많이 미심쩍었는데 이게 이제 한 3, 4년 정도 지나서 외벽체를 이제 제가 시공한 집에 이제 외벽체를 뜯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 벽체 이제 일부를 이제 뜯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조체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뜯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뜯긴 뜯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안에 구조체를 봤는데 하판이랑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3년 정도면 문제가 생기려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제 골조로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저희 이
영상을 보시면 9시부터 비가 있을 때 지게차 작업이 가능해요. 그것도 비가 다 이렇게 네. 가뭄비나무, 소나무, 전나무, 뭐 함수열 이런 자재를 쓰신다고 얘기했는데 뭐 또 다른 소재가 더 있거나 뭐 이런 거를 다른 소재를 원하는 건축주분들도 계신가요? 목조주택은 딱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왜냐면 이제 목조주택은 그 스터드라는 이제 작은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른 제품들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지하는 그런 나무들은 함수율 19%로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네. 구조체 자체는 이제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나무가 함수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뱉어내잖아요, 그죠? 뱉어내면 나무를 이제 수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축하는 정도가 이제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구조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그냥 생목 갖고 뭐 오두막 지어보면 알 수 있는 네, 내용이죠.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통나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군산이나 아니면 저기 인천 앞바다에 이제 원목 통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세우는데 그 나무들이 사실 가공할 때는 갈라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 2년 이제 시공해놓고 나서 이제 가서 보면은 나무들이 이제 많이 갈라져요. 이게 수축하는 과정들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구조철에서는 통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나무들이 크니까 그 갈라지더라도 충분히 버티는데 우리 목조 같은 경우에는 새끼둥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크진 않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갈라지거나 그러면은 사실 구조적으로 좀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제 함수율 저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재 자체에 오일을 바르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시공을 건축주분들이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외부에 있는 나무가 네네.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축이 되어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짓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돈이 필요 없는 건축비가 상승시키니까. 얘가 예전에 보면 목조, 통나무 목조인데 그거를 함수일 정도가 아니고 막 바닷물에 담가서 완전히 그쵸. 침묵처럼 이제 네, 침묵처럼 빼고 거기다가 또 오일을 또 오일에 담가서 또 뭘 하고 해서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목조 통나무 주택을. 이유가 비용도 비싸고 그 오일 냄새를 역하게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 넣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초면하고 나무면이 만나는 부분들은 이제 실실로를 깔고 그 위에 이제 방부목을 하나 까는데 이 방부목 땅까지는 이제 그 외부에서 나무들을 보호해주는 오일스텐을 이제 도포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이 나무를 썩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제 비를 맞거나 뭐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하고 이제 닿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오일스텐을 바르죠. 그러면은 골조공사 판에 보면 이제 수평을 맞추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 이제 네. 기초 위에 외부 콘크리트 기둥이 높이가 꽤 높던데 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전망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 왜냐면 거실에 섰을 때 마당보다는 좀 높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또 하나는 그 마당에 물들이 배수가 잘 안 됐을 때 물이 이제 고이게 되는데 이 물이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이제 높이, 한계선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요 정도 높이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평에 이제 정한 거고 이 높이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공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차장에 있는 콘크리트 외부 콘크리트 기둥이 있잖아요. 네네. 걔가 높은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차에 대한 충격, 이제 주차장 필로티다 보니까 주차장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가 이렇게 박으면
충분히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건축주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차가 이제 부닥칠 수 있는 높이까지는 그래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높이를 이제 많이 높인 거죠. 알겠습니다. 골조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음 현장에 가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 바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